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 기사 한번 보고요.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기사도 하나 보고,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고 한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네이버 금융에서 주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안도렐리 지속, 코스피 2500선 넘을까?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관련주 기대감도 있다. 미중 갈등 고조는 악재다. 개별 종목별 대응도 권고를 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양호한 수준에서 상승하며 증시 전반의 안도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극도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하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연방준비제도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까지는 성장주가 반등을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 8월 1일에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약 1.6% 상승한 24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3.48%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른 83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강달러 기조 완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등으로 인해 우상향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8월 증시가 안도를 바탕으로 반등의 폭을 넓혀 나갈 전망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700억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962억 원 상대적으로 좀 적게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7월 28일 이후에 7거래일 연속해서 사자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메이저 수급이 좋았다. 코스피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남중 대신증권연구원은 그동안 증시를 괴롭혀온 세 가지 위험, 고물가,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를 두고 걱정투성이었던 시장의 인식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8월 반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주가를 일부 회복하면서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죠. 사고 싶은 종목인데 굉장히 한 주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9월 FOMC 이전까지는 물가와 금리라는 역풍에 가장 휘둘렸던 성장주가 반등을 주도하는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문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주목이 됩니다. 결국에는 CPI가 높게 나와도 갈 놈들은 가고 그렇습니다. 문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물가 통제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계속 연고점을 깨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회 통과는 증시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성장주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아직도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주들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통과가 예상된다며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세액공제, 자동화 생산시설,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다.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동화 생산 설비 시설, 전기차 생산 시설, 보조금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 정책 수혜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은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방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참 대만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지. 참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대만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에 TSMC가 있죠. 미국에서는 대만을 절대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기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경 글로벌 마켓이고요. 단독 보도입니다. 1년 전보다 더 큰 기회가 왔다. 세계 3대 거물의 조언. 이런 사람들의 조언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큰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칼라일 창업자이자 회장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침착하게 시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이런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저가매수 기회라며 6개월,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사고 있죠. 중장기로 보면 충분히 저가 매수임에 틀림이 없는 자리입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주가 낙폭이 큰 정보기술 IT주를 추천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 중앙은행 FED의 금리 인상과 고평가 논란 속에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로블록스 완전히 막 바닥쳤죠. 등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은 물론 애플, 아마존 등 시장 주도주까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최근 우수한 기업조차 시장의 외면을 받아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며 과도하게 하락한 기술주와 함께 사모펀드 등 금융주도 투자할 만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모펀드는 이런 기회에 정크펀드도 투자를 하죠. 완전히 부실 채권을 가진 기업을 사서 조금 쓸만한 기업으로 만들고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떼돈을 벌어간다. 사모펀드는 또 고위험 고수익을 또 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 폭락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가격이 최소 50% 이상 급락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샀다가 손실 대박 보고 팔았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은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이 주식을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을 빠져나갔다가 주가가 오르면 다시 시장에 뛰어드는 흔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충분한 조사 없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조사와 일부 정보만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이클은 늘 반복됐으며 시장은 결국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을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가 50% 이상 급락한 적이
3번인가 있었다고 했는데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다고 얘기했죠.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는 건가요? 하락한 주가는 필연적으로 회복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가 하락하거나 자산 가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을 사면 된다. 그렇지만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서 코스피, 자, 개미 귀신,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 귀신. 정확하게는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개미 귀신. 개미 귀신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목이 기억이 나면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0%에서 15% 정도는 굉장히 부실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조심할 때는 자산과 그리고 매출, 이런 그쪽 분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재무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당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고, 네이버 금융 차트 한번 보고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별로 상관도 없지만 코스닥에 속해 있네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한 게 코로나가 걸려서 어제 제가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조금 안 좋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직도 방향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바닥 구간일 때 매수를 해서 좀 시간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리죠. 지금 완전한 바닥 구간이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항상 홀딩을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도 홀딩을 해야겠죠. 지금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시면 5월선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죠. 위에 20주선까지는 또 터치를 하러 간다 봐야 되겠죠. 돌파하면 위에 120주선까지 또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는 추세를 돌려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봉 차트를 보셔도 121선 쪽으로 가고 있다, 5일선을 타고 가파르게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코스닥 종목은 홀딩하는 게 낫다, 매도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실 때 나스닥도 봐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investing.com 가면은 전 세계의 지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수, 세계 주요 지수 클릭하시고, 우리는 코스닥이니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누르시고, 밑에 봉을 누르시고, 자, 1M이 1먼스, 1먼스겠죠. 월봉입니다. 월봉. 자, 나스닥으로 월봉을 보셔도 지금 자, 추세를 뒤집어서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다. 위에 저항선이 뭐 크게 없죠. 이전 자, 고점인데 그래도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주봉으로도 뭐 깔끔하죠. 자, 이전에 여기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또 돌파를 하면 여기 자리까지는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러면 눌려도 이전 고점을 딛고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크게 볼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자, 이전에 요런 자리인데 요 자리하고 이전 고점을 누리면 여기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설명했습니다. 핵부자 주식TV 마찬가지 정말 많이 했죠. 한 3-4번은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유일하게 코로나 종목으로 이 종목은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여있고 다른 바이오 관련주로도 묶여있습니다. 여기 액세스 바이오 있죠. 4주 전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주 전 7월 10일 날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7월 10일 날 17,200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다시 들어가서 7월 10일이 여기네요. 여기.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매수 들어가라 설명을 드렸죠. 환상적인 타이밍이죠. 확 올렸죠. 지금 또 눌렸다가 눌림목이죠. 눌림목. 이런 자리에 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스피디하게 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잘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면 동사는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면역 화학 진단, 바이오 센서, 분자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독감, 코로나 같은 감염성 질병을 진단하는 신속 진단 시약입니다. 말라리아 진단 제품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하는 열대열 말라리아 진단 제품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말라리아 진단도 병행할 수 있는 콤보, RDT 제품 등 11가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우리들 제약 25.26%, 자사주 굉장히 많습니다. 6.39%에서 한 3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보유 지분도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6,600억,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죠. 잡고 흔들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PER은 1.89배, 동일업종 PER이 7.73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1.15배, 아주 적정한 가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주요 재무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좋았죠. 코로나 전에 매출액이 430억, 코로나 때 1218억 원. 그런데 올해는 1조 3500억. 매출액이 완전히 하늘로 날아가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올해 46% 기대가 되고요. 거의 뭐 사기캐입니다. 부채 비율 52%, 부채 거의 없고 유보율 13,626%, 현금 보유율은 굉장히 많다. PER은 3배 정도. 거의 날로 먹는 거죠.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 보유율이 4.52%,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에 잘 나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한 1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2점 몇 프로 더 뒤로 가겠습니다. 좀 더 한 2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외국인 보유율이 0.67%, 지금이 외국인 보유율이 훨씬 높다. 현재 4.5%죠. 외국인들은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액세스바이오 가장 저평가된 한국 의료 기기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경 비즈니스고요. 미국 내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생산 공장을 보유한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다. 올해 1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다. 자, 이런 종목은 샀는데 왜 안 가지? 항상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 이 종목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쭉 올라갔다가 내가 사면 눌린다. 그런 법칙을 갖고 있는, 항상 내가 원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모아 가시다가 상승하면 매도 치고 또 꾹 눌리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게 월봉, 주봉, 일봉순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코로나 때까지 계속 횡보하다가 한 방에 날렸죠. 와, 이건 뭐 1,500원짜리가 63,000원까지 갔습니다. 2,000원이라 치면 한 30배 올라갔죠.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는 차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도 상승하고 쭉 내렸는데 상승하고 내리고 상승하고 내리고, 그렇지만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딱 보셔도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 요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구나. 뭔가 작전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웬 떡이냐 싶어서 천천히 마이너스 15% 내려갈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13,000원 부근에서 1차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 13,000원에서 개미 털기로 쭉 뺄 수 있겠죠. 빠지면 마이너스 15% 전후에서 2차 추가 매수, 거기서 또 쭉 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3차 추가 매수,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15% 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된다. 매수할 때 2%, 1차에서 3%, 2차에서 5%, 3차에서 10%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손해볼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 강하게 베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요 맥점에서 강하게 베팅을 하고, 빠지면 손절, 상승하면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액세스바이오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